안녕하세요.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30일 화요일이고요. 다녀온 답사길은 북한산의 응봉능선과 비봉능선의 비봉, 그리고 진관사 계곡과 삼각산 진관사입니다. 북한산 응봉능선 일부 영상에서는 삼각산 진관사 들머리 쪽으로 해서 해발 333m의 응봉을 오르고 앞쪽으로는 비봉능선, 오른쪽으로는 기자능선 및 진관사 계곡, 왼쪽으로는 나란히 이어진 의상능선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와이어 로프 바위 앞는 구간과 전망대 바위 구간을 지나 응봉능선의 종착점인 삼어바위에 이르는 길을 보여드렸습니다. 북한산 응봉능선 2부 영상에서는 비봉능선의 비봉 오르기와 장마철의 진관사 계곡 모습과 천년고찰 진관사를 사전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응봉능선 2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어바위 오른쪽으로 보이는 비봉능선의 비봉, 관봉, 향로봉의 모습입니다. 삼어바위 앞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비봉능선의 승가봉, 통천문을 지나 문수봉으로 이어지고요. 대남문을 지나 백운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비봉, 관봉, 향로봉을 지나 족두리봉까지 이어집니다. 비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삼어바위에서 비봉까지의 거리는 0.5km입니다. 삼어바위에서 비봉 쪽으로 100여 미터를 가면 왼쪽으로 승가사로 내려가는 삼거리 길이 나옵니다. 승가사로 내려가는 삼거리를 지나 비봉으로 가면서 비봉 정상에 세워져 있는 진흥왕 순수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비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진흥왕은 신라 24대 왕으로 534년에 태어나서 576년에 42세의 나이로 서거하였습니다. 재위 기간은 540년에 7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576년까지 37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입니다. 경북 고령 지역의 대가야 지역, 백제의 한강 하류 지역, 고구려의 황초령, 마운령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많은 업적으로 신라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왕입니다. 진흥왕의 위와 같은 업적을 바탕으로 진흥왕 위후, 진지, 진평, 선덕, 진덕, 태종무열왕, 문무왕을 거치며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흥왕 순수비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총 4개입니다. 4곳 모두 높은 고지대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세워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올라가 볼 서울 북한산 비봉 정상에 세워져 있는 것이 북한산 비이고 국보 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품은 1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 등에 의한 풍화작용 등의 자연 훼손이 심한 상태로 발견되었고요.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울 북한산 비봉 정상의 북한산 비는 555년에 세워졌고요. 경남 창녕의 창녕비는 561년에 세워졌으며 함경남도의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는 568년에 각각 세워졌습니다. 진흥왕 순수비 할 때의 순수는 왕이 직접 자신의 영토를 돌아보는 것을 말하며 한자로는 돌순 또는 순행할 순자에 사냥할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종합하면 진흥왕은 자신이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사냥한 영토, 즉 확정한 영토를 직접 돌아보면서 그 지역에 자신의 전공을 기록한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이 진흥왕 순수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산 비봉 정상의 진흥왕 순수비는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확실하게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 유물입니다.
북한산 비인 진흥왕 순수비는 처음 발견된 당시에는 많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어 판독이 어려워서 어떤 비석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조선시대 금석학의 조예가 깊었던 추사체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에 의해서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산 비봉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삼어바위에서 비봉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주로 등산 시간대가 역광이라 영상으로 담기가 힘든데 오늘은 구름이 제대로 도와줘서 제대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비봉 앞쪽에는 진흥왕 순수비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져 있는 비봉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비봉 정상으로 올라가는 바위 앞는 구간의 첫 번째 구간으로 앞쪽 위쪽으로 보이는 바위 사이를 지나 왼쪽으로 가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바위 앞는 길이 있습니다. 비봉 정상으로 올라가는 바위 앞는 길의 두 번째 구간입니다. 두 번째 구간의 바위 앞는 길을 올라가다 왼쪽으로 돌아보면 북악산과 인왕산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보이고 뒤쪽으로는 북한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비봉 정상으로 올라가는 두 번째 구간의 나머지 바위 앞는 길인 콧불서 바위 밑까지 올라가 바라본 비봉 정상의 모습과 콧불서 바위의 모습입니다. 비봉 정상으로 올라가는 세 번째 바위 앞는 길 구간인 일명 비봉의 수어신으로 불리는 콧불서 바위 아래 옆쪽을 오르는 바위 앞는 길은 경사가 있어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 조심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비봉의 수어신 콧불서 바위 위쪽에서 바라본 비봉 정상의 모습입니다. 비봉 정상으로 올라가는 네 번째 바위 앞는 길 구간의 모습입니다. 영문자 C자와 같이 보이는 바위 사이로 올라가셔서 왼쪽으로 넘어가시면 앞쪽으로 진흥왕 순수비가 보입니다. 앞쪽 맨 오른쪽으로 진흥왕 순수비가 보입니다. 비봉 정상으로 올라가는 바위 앞는 길 다섯 번째 구간으로 이곳은 정면으로 올라가시면 어렵고요. 뒤돌아서서 바위 사이에 엉덩이를 붙이고 발로 앞쪽의 바위를 발판 삼아 미시면서 올라가시면 쉽습니다.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져 있는 비봉 정상 앞에 다 올라왔습니다. 진흥왕 순수비 앞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왕 순수비는 바위를 2단으로 깎아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비봉 정상은 향로봉 너머로 멀리 한강을 지나 서해까지 조망이 되는 장소입니다.
비봉 정상 뒤쪽으로는 북한산의 웅장한 위형이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비봉 정상의 진흥왕 순수비 앞의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진흥왕 순수비를 돌아보고 비봉 정상에서 내려가겠습니다. 미끄럼을 타듯이 엉덩이를 바위 사이에 끼우고 앞쪽의 바위를 발로 미시면서 내려가시면 쉽습니다. 비봉 정상에서 내려가면서 콧불서 바위 위쪽에서 바라본 콧불서 바위와 북한산의 모습입니다. 비봉을 다 내려왔습니다. 비봉 가는 길에서 나와 왼쪽 길로 비봉 아래쪽 길을 지나갑니다. 비봉 아래쪽 길을 150여 미터 지나가면 비봉으로 올라가는 다른 쪽 길이 나옵니다. 장비를 갖춘 분들만 올라갈 수 있는 출입 제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관봉, 향로봉 쪽으로 20여 미터를 더 가면 오른쪽 아래쪽 방향으로 진관공원 지킴터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삼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족두리봉 방향으로 조금 더 가면 관봉과 향로봉이 조망되는 바위 밑으로 비봉과 관봉 사이의 안부 사거리가 나오며 안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도 진관공원 지킴터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진관공원 지킴터로 내려가는 길은 처음에는 앞쪽으로 응봉능선이 보이는 경사진 능선길이고요. 능선길을 다 내려가서 상류 쪽의 계곡을 건너면 이후부터는 진관사까지 진관사 계곡의 오른쪽 계곡길을 걸으며 왼쪽으로 흘러가는 계곡물을 내려다 보시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면 조망이 열리고 앞쪽으로 응봉능선 전체가 조망이 되는 장소가 나옵니다. 진관사 계곡의 오른쪽 아래쪽으로는 응봉능선의 응봉이 보이고요. 응봉에서 완만한 내리막을 내려오다가 잠시 올라갔던 흑봉오리도 보입니다. 또한 삼어바위 900여 미터를 표시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장소까지의 내리막과 오르막길도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도가 높아지는 와이어 로프가 설치된 바위 앞는 구간과 전망대 바위 구간은 계단식으로 높이가 높아지며 그 위쪽으로는 통신 안테나와 삼어바위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진관사 계곡으로 내려가는 능선길입니다. 미끄럽고 경사가 있으니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데크 다리를 건너 와이어 로프가 설치된 바위 암릉을 내려갑니다. 와이어 로프가 설치된 바위 암릉길 앞쪽으로는 응봉능선 전체가 조망이 되며 이제는 삼어바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려온 와이어 로프 바위 암릉길 뒤쪽 오른쪽으로는 관봉이 보이고 관봉 아래쪽으로는 웨딩 슬랩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바위가 보이며 웨딩 슬랩 오른쪽으로는 기자능선의 진관봉이 보입니다. 와이어 로프 바위 암릉길 구간이 끝나면 길다란 계단길이 이어집니다. 긴 계단길을 내려와 짧은 흙길을 걷습니다. 짧은 흙길을 지나면 짧은 계단길이 나옵니다. 짧은 계단길을 내려와 뒤돌아본 모습입니다. 계단길 왼쪽으로 옛날의 조그만 계단길이 보입니다. 짧은 계단길을 지나 진관사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바위 앞능 오른쪽 아래로 와이어 로프가 설치되어 있고요. 와이어 로프가 끝나면 목책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책 가드레일을 지나면 다시 바위에 와이어 로프가 설치된 바위 앞는길이 이어집니다. 와이어 로프가 설치된 바위 앞는길을 내려갑니다. 진관사 계곡으로 내려가는 능선길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마지막 구간에도 와이어 로프가 설치되어 있고요. 와이어 로프 구간의 끝지점에는 옛날 계단길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길이 너무 작고 가파라 내려갈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합니다. 조그만 옛날 계단길과 와이어 로프가 설치된 능선길의 마지막 구간의 뒤돌아본 모습입니다. 이 정도의 경사입니다. 뒷걸음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바위만 내려가면 진관사 계곡의 상류가 나옵니다. 진관사 계곡 상류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 계곡물을 건너면 진관사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진관사 계곡의 오른쪽 길로만 내려갑니다. 상류의 계곡물을 건너 계곡의 오른쪽 길에 들어서서 뒤돌아본 모습입니다. 진관봉, 웨딩슬랩, 관봉, 지금까지 내려온 능선길, 응봉능선이 차례로 보입니다. 진관사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비봉능선의 비봉과 관봉 사이의 안부 사거리에서 내려오는 길과 만나는 삼거리 위쪽의 계곡물입니다. 장마철이라 계곡 상류에도 시원하고 맑은 계곡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봉능선의 비봉과 관봉 사이의 안부 사거리에서 내려오는 길과 만나는 삼거리의 이정표입니다. 진관사 쪽에서 올라오면 왼쪽은 비봉 가는 길,
오른쪽은 향로봉 가는 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진관공원 지킴터까지 1.5km의 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봉 쪽 길에서 흘러오는 계곡물과 향로봉 쪽 길에서 흘러오는 계곡물이 하나로 합쳐져 진관사 계곡을 이룹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진관사 계곡물을 감상하며 우렁차게 흐르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진관사로 내려가겠습니다. 진관사 계곡의 오른쪽으로 난 경사진 바위 앞는길입니다. 진관사 계곡의 바위 앞는길은 앞뒤의 경사가 아니라 좌우의 경사가 매우 심합니다. 또한 계곡물과 앞는길과의 거리가 멀어 계곡이라기보다는 협곡을 연상시키는 곳입니다. 수십 미터 아래에서 흘러가는 진관사 계곡의 계곡물입니다. 진관사 계곡을 따라 삼거리 이정표에서 0.5km를 내려왔습니다. 진관공원 지킴터까지 1.0km 남았습니다. 진관사 계곡의 모습입니다. 지나가는 바위 앞릉 밑으로도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긴 목책이 설치된 좌우의 경사가 매우 심한 바위 앞릉길을 지나갑니다. 이 지역은 항상 바위 앞릉에 물기가 많아 미끄러운 지역이니 조심해서 지나가야 하는 지역입니다. 긴 목책이 설치된 미끄러운 바위 앞릉을 지나와 뒤돌아본 모습입니다. 아래로는 계곡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계곡 위쪽으로는 응봉릉성과 비봉이 보입니다. 긴 목책길이 계곡을 따라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정말로 말이 필요 없는 진관사 계곡의 멋진 경치가 펼쳐집니다. 말없이 눈으로는 멋지고 웅장한 진관사 협곡의 경치를 감상하고 귀로는 자연의 물소리만 들으며 가겠습니다. 내려다본 진관사 협곡의 모습입니다. 긴 목책이 설치된 바위 앞릉길을 다 지나왔습니다. 목책길이 끝나는 지점에 진관사 계곡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관사 계곡 전망대에 도착하였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진관사 계곡의 모습입니다.
진관사 협곡 전망대를 지나 진관사 계곡길을 내려가며 진관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관사에 들어서서 일주문을 지나가다 보면 일주문 위에 걸려있는 현판이 북한산 진관사가 아닌 삼각산 진관사란 현판을 보았을 것입니다. 삼각산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에 수도 개경에서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세 개의 봉우리가 마치 세 개의 뾰족한 뿔이 솟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삼각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삼각산에 위치한 진관사는 신라시대의 고찰이라는 설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고려 8대왕 현종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진관 스님을 위해 신열사를 중창해 진관사라 불렀다는 설이 정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고려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고려 태조왕건은 각 지방 호족 세력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하였습니다. 태조왕건이 죽은 후에 2대 해종, 3대 정종, 4대 광종이 모두 왕건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이는 호족 세력의 세력 판도에 의한 결과입니다. 5대 왕 경종에 이르러 4대 광종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초기에는 왕실 내에서는 순혈주의 또는 권력의 강화를 위하여 종래혼 내지는 근친 간의 결혼이 성행하던 시대였습니다. 5대 왕 경종은 여러 명의 왕비를 두었는데 그중 3왕비가 헌해왕후 황보시이고 4왕비가 헌해왕후의 친여동생인 헌정왕후 황보시입니다. 헌해왕후 황보시와 헌정왕후 황보시는 황해도 황주의 호족 세력으로 황보시는 고려 초에 세력이 가장 막강한 호족이었다고 합니다. 헌해왕후 황보시와 헌정왕후 황보시 두 분 모두 성씨를 황보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려 태조왕건과 태조왕건의 제4왕비인 신정왕후 황보시 사이에서 태어난 왕건의 7번째 아들인 대정왕후과 왕후의 부인 황보시 사이에서 태어난 왕건의 친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외가인 황조에서 나고 자라 성씨를 외가의 황보시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황조 황보시의 세력이 막강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5대왕 경종이 27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때 경종의 선비 헌해왕후에게는 후에 7대왕 목종이 되는 아들이 있었으나 너무 어려 왕이 되지 못했고 대신 헌해왕후의 친오빠가 황조 황보시 가문의 후원으로 6대왕 성종이 되었습니다. 이후 6대왕 성종이 죽자 5대왕 경종과 헌해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7대왕 목종으로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이때 태조왕건의 손녀이고 5대왕 경종의 왕비이며 7대왕 목종의 모후인 헌해왕후는 궁궐의 천추전에 머물며 섭정을 하였기에 천추태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5대왕 경종의 사왕비이며 천추태후의 친여동생인 헌정왕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대왕 경종이 죽자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헌정왕후는 외롭고 슬픈 나날을 보내다가 왕건의 8번째 아들이자 삼촌인 왕후과 사랑에 빠져 후일 고려 8대왕 현종이 되는 아들 대량원군을 불륜으로 낳게 됩니다. 이 사건은 헌정왕후의 친오빠인 6대왕 성종 때에 일어난 일로 이 일로 왕후군 지금의 경남 사천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고 헌정왕후는 아들을 낳고 얼마 후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천추태후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7대왕 목종의 모후인 천추태후는 권력에 욕심이 많았는지 목종이 성장해 성인이 되었음에도 섭정을 계속하였다고 하며 심지어 연인 사이인 김치양과의 사이에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또한 건강이 좋지 않던 목종 이후에
김치양과의 사이에 낳은 자신의 어린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고까지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천추태후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자기 친여동생인 헌정왕후가 왕건의 8번째 아들이자 삼촌인 왕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대량왕군이 왕건의 친손자로 모든 면에서 왕위 계승서열에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천추태후는 조카인 대량왕군을 출가시켜 승려로 만들고 그것으로도 안심이 안 되는지 자객을 보내 살해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량원군은 지금의 삼각산 진관사 자리 또는 근처의 어느 곳에 있던 신열사란 절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열사의 스님이 진관 스님입니다. 천추태후가 대량원군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신열사의 진관 스님은 이를 대비해서 대량원군이 지내는 방의 잠자리 밑으로 굴을 파서 비상시에 대량원군을 피신시킬 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량원군이 삼각산 신열사에 숨어 지내는 것을 알아낸 천추태후는 떡과 술 등의 음식에 독을 넣어 사람들을 시켜 대량원군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를 눈치챈 진관 스님은 천추태후가 보낸 사람들이 떡과 술 등의 음식을 가지고 신열사에 도착하여 대량원군을 찾았을 때 대량원군을 피신시키고 지금은 대량원군이 산 어딘가에 들어가 외출 중이니 음식을 두고 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천추태후의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떡과 음식을 마당에 버리니 까마귀들이 날아와 먹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열사 진관 스님의 대비와 기지로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은 대량원군은 후일 강조의 변호로 목종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강조 등에 의해서 고려 8대 왕인 현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이에 목숨을 구해준 신열사 진관 스님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의 뜻으로 신열사를 중창하여 진관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의 고려의 모든 왕들은 고려 8대 왕 현종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며 고려 왕실에서도 진관사를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또한 현종은 고려 왕실에서 태조 왕건 다음으로 높이 모셔지는 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진관사와 고려 현종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진관사 계곡을 지나 진관사에 도착하였습니다. 진관사 돌담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진관사의 정문인 홍제루입니다. 바깥쪽에는 진관사란 현판이 걸려 있고요. 안쪽에는 홍제루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홍제루 며칠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돌계단이 나오고요. 돌계단을 올라서면 정면으로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관사 대웅전의 모습입니다. 차례로 명부전, 독성전, 칠성각, 나한전이 있고요.
나한전 옆으로 정묵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웅전의 앞으로는 정문으로 사용되는 홍제루가 있으며 홍제루 옆쪽으로는 동정각이 있습니다. 연이어 대웅전보다 더 커 보이는 나가원 건물이 있습니다. 나가원 건물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나가원 건물 뒤쪽으로는 향적당과 해우소가 있습니다. 홍제루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아름다운 진관사 돌담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진관사 해탈문 위쪽에 위치한 아미타 마에불입니다. 진관사 해탈문을 지나갑니다. 진관사 극락교를 건너갑니다. 이상으로 북한산 응복릉선 비봉 진관사 계곡 진관사의 사전 답사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 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